주말에 놓친 뉴스 이 시간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추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벤트들이 이제 연초 이후에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챗 GPT라든지 여러 가지 인터넷 AI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타이밍에 오늘 아마 개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스페인에서 열리죠. 이제 MWC 2023이라고 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장 큰 규모로 열리게 됩니다. 이게 어떤 행사인지부터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행사입니다. 지금 현지 시간은 27일, 지금 바르셀로나가 26일 밤 10시니까 한 7시간, 8시간 있으면 개막을 하는 행사입니다. 자, MWC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라는 행사고요. 이제 3대 IT 그리고 전자 행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연초에 열리는 이제 CES, 미국에서 열리는 CES와 이제 9월 즈음에 해서 열리는 독일에서 열리는 IFA까지 해서 3대 이제 정보통신기술 박람회라고 불리면서 전 세계 IT 기술 그리고 통신 관련 특히 이제 기술에 대한 핵심 이제 신기술들이 개발되고 공개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월쯤에 열리다 보니까 연초에 열리는 CES의 분위기를 이어받아서 올해 이제 한 해 동안의 기술 경쟁력 어떤 것들이 나오는 것인지 그리고 각 기업들이 어떤 기술들을 앞으로 가져갈 것인지를 비전을 보여주는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행사 이름에서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M입니다. 모바일입니다. 즉 이제 통신 기술 그리고 스마트폰과 관련된 기술들이 조금 더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ES가 예전에 좀 겹쳤었는데 CES는 조금 더 이제 미래 IT 기술 쪽으로 좀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MWC 같은 경우에는 좀 모바일에 집중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융합과 이제 컨버전스의 이제 분위기가 자꾸 가다 보니까 이제 기술의 영역 자체는 계속 넓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리고요. 이제 11만 제곱미터 규모의 200여 개국에서 2,000개가 넘는 기업과 기관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자, 관람객은 8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앞으로는 계속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제는 내일의 기술을 실현하는 오늘의 속도라는 주제로 나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역시 핵심은 속도인 것 같습니다. 이제 5G 기술을 넘어서 6G 기술까지 나오는 이 시점에서 과연 통신 기술의 미래 어느 정도의 속도가 과연 우리들의 삶에 체감하는 걸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 같다라고 보일 것 같고요. 이제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퀄컴과 같은 통신기업 이제 대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역시 통신 3사 그리고 삼성전자 등 약 130여 곳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관전 포인트와 키워드는 뭐가 될까요? 여기서 저희가 좀 집중을 해서 봐야 될. 네, 일단은 5대 아젠다가 공개가 됐습니다. 한번 제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5G 가속화, 즉 이제 5G와 6G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5G 어드밴스드라고 하죠. 5.5 세대 통신까지 이러한 결국엔 통신 기술 어디까지 발전해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다룬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얼리티 플러스입니다. 리얼리티 지금 이제 공간적으로 많이 다뤄지고 있는 메타버스와 이제 AI 기술이 이제 접목되는 이제 이러한 기술들, AR 기술, VR 기술들을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항상 화두입니다. 개방형 네트워크입니다. 이제 개방형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기기들이 어떻게 이제 상호 접목을 하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같이 융합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 공유 아젠다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핀테크입니다. 핀테크도 몇 년 동안 계속 주목받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금융을 바꾸는 이제 IT 기술들 어떻게 발전되어 있고 갈 것인가 라는 것을 좀 더 다룰 것 같고요. 디지털 X입니다. 이제 에브리띵 모든 기술들을 연결하는 것들 그리고 경험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어떻게 디지털이 바꿀 것인가 AI가 현재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에 기술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어떤 경험으로 이제 발전될 것인가를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5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6G 기술, 이제 6G 기술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통신 기술에 대한 이제 기술 경쟁력 계속 경쟁한다는 거. 이게 이번 MWC에서 주목해야 될 것 같고 이와 더불어서 지금 최대의 화두가 바로 이제
챗GPT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인공 AI 기술이 과연 어떻게 이제 상호작용하는 이제 기술로서 이제 사람들의 삶, 우리들의 인류의 삶을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 중에 핵심 기업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제 이 챗GPT를 개발한 오픈 AI에 12조 원을 투자했는데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고 있는 검색 엔진이죠. 빙이라는 이제 검색 엔진의 이 AI 기술, 오픈 AI의 기술을 접목해서 지금 검색 서비스의 발전, 새로운 세대의 이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구글도 이에 이제 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검색 시장에서 과연 이러한 대기업들이 어떠한 경쟁력을 보여줄 것인가, 챗GPT가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지켜보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개 이야기도 좀 MWC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던 이제 5G, 6G 기술과 관련해서는 퀄컴을 한번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퀄컴 같은 경우에선 이제 5G 어드밴스드, 아까 말씀드렸던 5.5세대 기술, 이제 6세대 기술 직전에 이제 그 사이 즈음에 있는 기술에 대한 이제 경쟁력, 그런 것들이 IoT 기술로 발휘되어서 과연 스마트홈이라든지 여러 가지 IT 기기들의 통합을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퀄컴이 기술적으로 한번 선보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통신 기술이 이제 어떻게 6세대로 진화할 것인가, 이런 거 정도가 좀 관전 포인트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챗 GPT가 연초부터 워낙 열풍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이 AI를 어떻게 생태계적으로 구축할 건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도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도 참여하지만 우리나라도 또 5대 기업에서 총 출동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런 AI라든지 앞서가는 차기 이제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접목할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세계 3대 IT 기술 행사를 보면은 대한민국이 항상 주도를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CES 같은 경우에도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 미국 기업보다도 더 크게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내 기업들이 대규모로 참여를 해서 행사를 빛내고 있는데요. 한국의 통신 기업들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통신 3사죠. SK텔레콤, KT, LG U+가 이제 대대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LG U+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내에서 이러한 이제 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조금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SK텔레콤과 KT 같은 경우에는 규모를 굉장히 크게 해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SK텔레콤을 살펴보겠습니다. SK텔레콤은 일단 최태원 SK 회장이 현지에 직접 왔습니다. 그만큼 공도 들였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300평 규모의 단독 전시관, 단독 AI 기술 전시관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AI 기술 경쟁력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을 보여줄 방침이고요. 특히 SK텔레콤이 기존 국내에서는 통신기업, 이제 스마트폰을 비롯한 통신 요금 기업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결국에 이러한 이제 통신기업들도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는데요. 그에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 바로 SK텔레콤이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텔레콤은 이러한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홈 IoT와 이러한 AI 기술들을 접목한 다양한 산업들,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나갈 방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T맵을 비롯한 이런 교통 기술들이 발전한 이유도 이러한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SK텔레콤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초거대 AI 모델입니다. 이제 하나의 플랫폼인 ADAS를 비롯해서 AI 반도체, 사피온, 그리고 로봇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단독 부스를 찾아가면은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러한 신기술들, AI 기술들을 보여준다고 하고요. 챗GPT가 이제 굉장히 혁신적으로 지금 불리고 있는데, 사실 이 챗GPT, 대화형 AI 기술은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업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를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AI 기술들이 산업에 접목이 된다면 사람의 뇌를 사실상 완전히 구현할 수 있는 기술 정도로 발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니 여전히 지금은 초기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AI 기술에서는 미래 먹거리, 그리고 가져갈 것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SK텔레콤이 가져가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또 대표적인 게 이제 스마트 시티입니다. 이제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에도 미래에 완전히 이제 경쟁력을 바꾸는, 이제 도시의 지형도를 바꾸는 기술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이제 스마트 시티 기술과 관련된
AI 솔루션 리트머스, 그다음에 반려동물의 엑스레이 진단을 돕는 AI 엑스칼리버 등 다양한 이제 AI 기술이 접목되는 산업군의 이야기들, 이제 스토리텔링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KT입니다. KT 같은 경우에도 통신 기업이면서 역시 미래 먹거리를 찾으려 애를 쓰고 있는데요. AI 역시 기술이 이번 이제 MWC의 화두가 될 것 같고요.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코난 테크놀로지, 그리고 AI 파트너사들, 굉장히 많이 인수를 합병했던 기업들에 대한 기술들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LG U+는 좀 규모를 축소해서 이번에는 동향을 좀 살펴보는 정도로 가져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를 대표하는 전자기업입니다. 바로 삼성전자가 이번에 또 대규모로 참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23 부스를 굉장히 크게 설치를 해서 체험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실 이제 통신 기술이 이렇게 접목을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단말기가 또 받쳐줘야 되고, 삼성전자야말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단말기를 잘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로서 이러한 통신 기술들을 접목시키는 것들을 보여주겠다, 구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이제 부스를 꾸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자체적으로 통신 기술을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이제 제조사하면서, 스마트폰 제조사하면서 칩 기술을 같이 만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업이다라는 게 바로 삼성전자의 경쟁력이다 보니 이제 5G, 6G 기술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통신 기술 장비들을 좀 같이 전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6G 기술은 앞으로, 지금 당장이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미래 기술을 선도해야 되는데, 이러한 이제 기술 표준을 어떻게 어느 쪽이 가져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5G도 이제 삼성과 이제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주도를 했었는데, 과연 이제 새로운 또 시대를 여는 6G 기술은 또 어느 기업이, 그리고 어느 나라가 어느 경쟁력을 가진 이제 기관과 국가들이 이제 주도를 하느냐, 이를 놓고 삼성전자가 한 발 앞서 가겠다라는 포부를 이번에 밝힐 것으로 보이고요. 가상화 기지국, 5G 칩셋, 그리고 에너지 절감 기술 패러다임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들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60곳과 스타트업도 한 165곳이 참여를 해서 총 130여 개의 기업이 이번에 MWC에 참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국내 기업들의 그 열기가 후끈후끈한 게 느껴지는데요. 네. 말씀해주셨던 뭐 6G, AR, 그리고 메타버스 등 이런 기술들은 어떻게 구현이 될까요? 네, 사실은 메타버스가 작년, 재작년에는 굉장히 큰 화두였습니다. 그렇죠. 이제 페이스북이죠.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이제 메타버스가 새로운 생태계를 가져올 것이다 하면서 기업 이름까지 바꿨던 거, 굉장히 큰 투자를 했었는데요. 이러한 메타버스가 사실은 현재로서는 약간 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거시경제 위기가 오면서 이런 기업들의 투자가 줄었고요. 기술 경쟁력이 앞선 것에 비해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구현될 컨텐츠와 이제 플랫폼이 좀 더 받쳐줬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더디다 보니 되려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이 AR 기기를 조금 출시를 미루는 등 전반적으로 메타버스와 관련된 산업은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AI 기술을 비롯한 화두로 한 이제 챗 GPT였습니다. 챗 GPT가 떠오르면서 AI 기술이 어찌 보면 메타버스보다 조금 더 발전하고 더 빨리 실현될 수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뭐 모든 기술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 메타버스 기술이 발전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6G 기술, 이 통신 기술이 받쳐줘야 이러한 이제 다양한 많은 이제 컨텐츠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구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기술들이 맞물려 가는데 올해는 특히 이 챗GPT를 비롯한 이제 화두로 앞세운 이제 AI 기술이 계속 발전할 것이다라는 것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MWC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AI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이제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UAM이라고 하죠. 이제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 기술 같은 경우에도 SK텔레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통신 기술과 비롯해서 그다음에 교통 기술, 교통 경쟁력까지 가진 SK텔레콤이 조비 에비에이션이죠. 여기 미국 기업과 협업을 해서 이러한 이제
하늘을 나는 택시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가상 시뮬레이션을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여기 역시 이제 수많은 이제 통신과 이제 교통 기술들이 교통 정보들이 서로 교류를 해야 되다 보니까 AI 기술 그리고 굉장히 스마트한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네. 이런 것들이 AI 기술이 구현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기술이 많이 접목되는 거 바로 홈 IoT 기술입니다. 이제 홈 IoT 기술 같은 경우에도 몇 년 전부터 이제 스위치를 켜고 끼고 이런 식의 정도의 쉬운 건 적용이 됐었는데 이제 홈 IoT는 모든 시간과 이제 장소에 맞게 그리고 온도에 맞게 이제 계절에 맞게 이런 기술들이 구현이 되고 사람이 신경 쓰지 않아도 이런 것들이 잘 적용이 되는 식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런 홈 IoT 기술도 이제 AI 기술에 기반해서 더욱더 스마트해질 예정이라 하고 이러한 부분도 MWC에서 다뤄진다고 하니 이런 내용도 공개되는 대로 한번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I 기술이 이제 발전됨으로써 새로운 산업, 지금까지 이야기되지 않았던 산업들도 나올 것인데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될지 등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기술들이 이제 선보일 것 같고 여러 가지 테마 우리가 오늘 뭐 AI라든지 뭐 6G, 뭐 핀테크 상당히 많은 테마들이 또 시장에서 이번 주에 회자가 될 것 같은데 결국 또 우리는 또 투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러니까 MWC 2023과 관련된 섹터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 뭐 더불어서 거기서 조금 더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짚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사실은 MWC는 뭐 조금 산업 자체가 조금 더 좀 선명한 편이기 때문에 네. 이제 예측하는 것 그리고 봐야 되는 종목은 조금 더 구체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CE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았고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는 이제 자동차 기업들이 좀 더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산업의 이제 변화 트렌드가 MWC에서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하게도 이제 통신칩과 관련된 기업들과 섹터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신 3사 같은 경우에 이번에 발표되는 이제 기술들 그리고 산업의 이제 비전들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주가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최태원 SK 회장이 간 만큼 SK텔레콤은 특히 조금 더 주목도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 제조사 역시 이러한 칩 기술, 통신 기술과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있을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애플 같은 제조사 역시 애플 역시 이러한 통신기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애플과 같은 기업들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에는 이제 통신사가 있다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퀄컴과 같이 이제 통신 칩을 전문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기업들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퀄컴도 이번 MWC에서 굉장히 많은 신기술과 많은 비전들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런 퀄컴과 같은 통신 칩 제조사도 한번 해외 주식 중에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이런 빅테크 기업들도 이번에는 이제 챗GPT를 비롯한 AI 기술과 관련된 이제 산업군에 대한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빅테크 기업 역시 어쩔 수 없이 당연히 빼놓지 않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기업들, AI 기술과 관련된 기업들도 최근에 챗GPT 때문에 많이 떠올랐었는데 이번 MWC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신기했던 게 말 그대로 뭐 모바일 네트워크 행사이긴 한데 국내 뷰티 기업 중 처음으로 MWC에 참가하는 기업도 있다고요? 네, 뭐 여러 가지 기업들,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MWC가 단순히 이제 통신 기술만의 경쟁의 장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산업으로 확장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화장품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려동물과 관련된 기술 이런 것들 다양한 생활 밀접형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타트업과 이제 중소 중견 기업 단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금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트렌드는 CES 때부터도 계속 이어졌던 것이고 CES도 사실은 전자기술 이제 박람회인데 자동차 기업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거든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MWC도 통신 전문이지만 앞으로 이러한 다양한 생활 밀접형 홈 IoT와 관련된 기술에서 많이 접목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CES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미중 다툼으로 인해서 CES 2023에서는 또 대거 불참했던 중국 업체들이 이번에 바르셀로나로 훅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CES보다 좀 파급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CES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따져봤을 때 MWC 역시 중요하고 다뤄질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CES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고 그렇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더 껄끄러운 게 있었을 거고요. 이제 여기는 스페인에서 열리는 행사다 보니까 이제 MWC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조금 더 열심히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이제 행사가 어디서 열리느냐, 어떤 행사에서 나왔냐라기보다 산업 전반적인 이제 영향력을 봤을 때 미국이 여전히 중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가장 큰 시장 갖고 있는 바로 미국에서 중국 기업들이 사업을 어떻게 잘 펼칠 수 있느냐, 그게 어찌 보면 핵심 관건이다 보니 뭐 중국에서의 기술 경쟁력, 이번에 뭐 많은 샤오미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등장은 했지만 그 파급력을 따졌을 때는 조금 미중 관계를 조금 더 예의주시하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전반적인 전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네. 제가 방금 들어온 이야기가 현장에서 이 옆집 경제방송에서는 MWC에 직접 그래요? 갔다고 합니다. 저희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는 좀 가야겠죠. 그래도 우리는 추도훈 기자가 계시니까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 생생한 만큼을 정확하게 그리고 생생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인사이트였고요. 매일경제신문 추도훈 기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